주택 5억 원짜리를 만약에 산다라고 했을 때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었는데 3억 2백만 원 덜 받게 되는 거니까. 네, 12월 2일부터 디딤돌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경우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낮은 이율로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홈페이지에 고시되어 있는 이율은 연 2.65%에서 연 3.95%로 굉장히 낮습니다. 예전 이율 생각하면 이게 낮다라고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한번 살펴보면 뭐 3% 중후반 3.75에서 5.9%까지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K뱅크 같은 경우에도 3.78에서 6.64%까지. 그래서 현재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한 4% 전후반으로 보통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현재 은행 대출은 이러하다. 그리고 이금융권 대출 같은 경우에도 4%에서 5%대로 금리가 어느 정도 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정책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품을 이용하려고 해도 이제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요. 자, 그 이유는 주택기금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리고 가계대출이 워낙 많이 늘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대출이 다 최대거든요. 주택담보대출도 최대, 뭐 신용대출도 최대, 기업들의 채권 발행도 최대, 다 최대예요. 지금 엄청나게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채를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 보니까 디딤돌 대출 한도를 좀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디딤돌 대출 규제가 되는 건 어떤 내용이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건을 잘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수도권 아파트가 디딤돌 대출 규제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방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자, 이게 뭐냐면 임차인, 뭐 전세라든지 이렇게 집을 빌려서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전세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우선 변제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요건이 되는 이 사람에게는 무조건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주자라고 법적으로 보호하는 게 있어요. 이게 최우선 변제금인데 원래는 이거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그냥 대출은 못 해주고 이 금액을 추가로 더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 보험을 가입해야지 이 금액까지 다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서울 같은 경우는 5,500만 원, 수도권이나 경기 뭐 이런 시들은 4,800만 원, 그리고 광역시는 2,800만 원,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은 2,500만 원. 이 금액들이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방공제를 보험을 가입해서 이 금액만큼 또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줬었는데 이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중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기에 있는 주택 5억 원짜리를 만약에 산다라고 했을 때 현재는 LTV 70%의 방공제도 다 그 금액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보증에 가입해서. 그래서 그 금액까지 받으면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었는데 이게 방공제를 중단하면서 70%까지는 동일하지만 방공제 금액만큼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금액도 대출 한도에서 차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억 2백만 원, 4,800만 원을 제외한 3억 2백만 원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4,800만 원을 덜 받게 되는 거니까 그 금액만큼 내가 무언가로 채워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하는 이유는 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수도권 아파트들에서 디딤돌 대출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서울 외곽이나 경기, 인천 이 5억 원 이하 아파트가 주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도권 쪽에서 절반 이상을 받다 보니까 이 비중을 좀 줄이면 대출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대출이 절반 이상 일어나는 곳에 대출을 좀 규제를 하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에 12월 1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중단을 하지 않고 기존처럼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서 Q&A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첫 번째가 이제 방공제 중단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후치담보대출을 중단합니다. 자, 이게 또 뭐냐면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들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집을 다 짓고 나서 등기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담보 설정을 해요. 이거 우리 집 아니 은행집이에요 라고 하는데 등기부 등본에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대출 얼마 받아서 어느 은행에서 이 집에 이 금액만큼
얼마만큼 권리가 있다는 표시를 하는데 아직 집이 지어지는 중간에는 사람으로 치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거야. 뱃속에 있는 아기인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기를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집도 마찬가지로 다 지어지고 나서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 담보를 취득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이 정도 지분이 있다, 대출이 나갔다라는 걸 표시를 하는 건데 아직 지어지지 않은 집에 대해서는 그럼 대출 어떻게 주냐? 우선은 신용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로 나중에 바꿀 걸 전제로 한 다음에 신용대출로 나가는데 이번에 디딤돌 대출에서 규제를 하는 게 이 나중에 담보를 등록하는 거를 중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또한 조건이 있습니다. 새로 신축 분양의 경우에는 24년 12월 1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진 곳이고 또 입주 시작일이 내년 상반기 중이면 후치 담보 대출이 가능은 해요. 그래서 이 요건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걸 참고를 하셔서 자금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규제를 시행한다. 첫 번째는 반공제 중단, 두 번째는 후치담보대출 취득 중단 이렇게 하는데 예외적인 것도 4가지가 있습니다. 반공제 면제를 하지 않고 후치담보대출도 가능한 4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나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신생아 특례대출이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용 대출은 이 규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이번에 오히려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3천이었는데 맞벌이 기준으로 2억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애 최초로 나 머리 털 나고 집 처음 사봐요. 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같은 경우에는 LTV는 80%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반공제랑 후치담보대출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출이 아무래도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그중에서도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 대출 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Q&A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선 대출 신청의 기준이 중요하죠. 대출 신청일은 온라인이나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접수한 날로 접수가 완료돼야지 이게 해당이 되고 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매매 계약했는데 이건 안 되고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대출 신청 일자를 잡아줍니다. 대출 신청하신 분들은 기존처럼 받을 수 있고 규제전으로 받을 수 있고 이후에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규제가 적용이 되니까 대출 한도가 줄어들겠죠. 자, 그리고 비아파트 범위가 어디까지냐, 혹시 생수기나 이런 것도 배제가 되는지 문의를 하셨는데 비아파트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포함이 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에도 디딤돌 대출에서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안 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은 참고를 하시고 단 전세 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오피스텔을 지원을 해주니까 이 점도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반공제를 적용하지 않는지 자, 이 반공제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매매 계약한 집에 임차인이 아직 거주 중이고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이제 5개월 이상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때 반공제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는데 어쨌든 12월 2일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잔금이 2025년 상반기인 경우에는 반공제 없이 그러니까 그 금액 다 포함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실수요 대출이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1개월 내 전입신고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토치담보대출 제한하면 아파트 입주가 어려워지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는 꼭 디딤돌 대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 집단 대출 같은 경우는 은행이랑 협약을 해서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디딤돌 대출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는 어쨌든 담보를 지금 취득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으로 미뤄지고 하다 보면 아까 말했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300세대 미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디딤돌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딤돌이 요건이 어느 정도 다 맞아야지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이어가지고 원래도 까다로웠는데 뭐 기존에 있는 이런 요건들에서 안 되는 것도 많아가지고 그냥 쉽게 말하면 은행 대출이 되면 은행 대출 이용해야 되고 디딤돌 대출은 앞으로 집단 대출에 좀 이용하기가 약간 힘들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계획하고 하셨던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2월 2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 실시한 사업자 중
공고문상 입주 예정월이 25년 상반기인 경우에는 기금 잔금 대출 푸치 담보를 허용을 해 줍니다. 그리고 12월 2일 이후기 때문에 반공제는 적용을 하고 후치 담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다.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은 규제를 받고 이 부분은 규제를 안 받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중은행이나 보금자리론 등 후치담보대출을 받은 후에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디딤돌 대출로 바꿀 수 있는지, 일반 은행 대출 이용하고 나중에 담보를 취득한 다음에 디딤돌 대출로 바꿀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후치담보대출을 제한하려고 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허용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후치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 3개월 이내인 경우는 전환을 하도록 허용을 해줬는데, 어쨌든 형평성 측면에서는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에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비수도권, 비아파트,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은 이 조치에서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 대출 받고 기금 대출을 바꾸려고 기다리셨던 분도 있잖아요. 자, 이거를 고려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제 12월 2일 이전에 된 사업장, 그리고 내년 6월 30일까지 소유권 이전 완료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허용을 해준다. 여러 예외 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필요한 사람들,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기존 계획대로 좀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기간을 연장해주고, 나중에 또 상황이 바뀌면 이 규제를 풀어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제 내년 상반기 원활하게 좀 잘 전환을 하시고, 뭔가 안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존 은행 대출이나 다른 대출을 좀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분양인 경우에도 후치담보대출이 제한이 되는지, 후분양도 선분양이랑 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한 경우에도 후치담보대출이 제한이 되는지, 모집공고가 12월 2일 이전에 이뤄진 사업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전에 전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 입주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만 후치담보대출, 잔금대출을 허용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규제로 인해서 뭐 후치담보대출 안 되고, 그리고 제일 큰 반공제, 이 금액이 크거든요. 생각보다 천 단위로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신용대출을 조금 더 받아가지고 이 금액을 메우시는 방법도 있는데, 현재 신용대출도 되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연말로 갈수록 은행에서는 한 해 동안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대출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한도가 차기 때문에 현재 대출을 중단한 은행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에 그 대출 갈아타기 그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엄청나게 많이 대출이 일어났었어요. 대출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소진이 있었다. 그래서 현재 대출 한도가 없어가지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안 해주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택지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은 편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해가 바뀌면 한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이후에 은행 대출을 좀 알아보고 활용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알아보시는 게, 작은 계획을 세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준금리가 떨어졌잖아요. 기준금리가 떨어진다고 대출금리가 떨어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시차가 있거든요. 기준금리가 떨어져도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시차가 있고, 금리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아마 저는 이 선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디까지나 그건 저희 생각이고, 금리는 우선 봐야 되고, 한도는 내년 초에 살아나니까 아마 지금 대출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온다든지 선택지가 너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미룰 수 있으면 내년 1월에 대출을 하시는 게 원활하게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또 다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개인 간, 가족이라든지 들려가지고 좀 활용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전에도 완료하신 분들은 원활하게 대출을 받으시고, 만약에 이 규제에 딱 걸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년 초에 한도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작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유리한 대출 상품을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일부터 바뀌는 디딤돌 대출 규제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